안녕하세요. 알리아스 황입니다. 오늘은 알리아스 베이직 2주째 차로 저장 및 파일 작성법, 그 다음에 화면 조정법, 그 다음에 마킹 메뉴, 마지막으로 피봇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리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저장하고 불러들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저장을 이제 일주일 동안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해보고 불러들이는 부분을 몇 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잘 불러들여지지 않거나 불러들여도 오픈이 되지 않는 경로를 찾지 못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아스의 그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제일 먼저 키면 C 드라이브하고 보통 D 드라이브라고 이제 하는 저장 공간이 있을 거예요. 보통 그래서 C 드라이브라고 하는 저장 공간은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 하드라고 하죠. 그래서 윈도우가 구동이 되는 사람의 이제 머리에 해당하는 생각하는 머리에 해당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D 드라이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알리아스를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뭐 굳이 알리아스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컴퓨터로 작업했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데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뭐 한글 파일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룰 때 저장을 할 때 그냥 뭐 새 폴더 추가 그러면 이제 새 이름으로 되어 있는 폴더들이 생기겠죠. 근데 물론 이게 다 한글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도 한글명을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저장하는 데이터도 다 한글로 파일명을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알리아스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장을 하거나 그 저장하는 경로에 폴더를 만들거나 하는 부분에서 한글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는 윈도우 시스템도 한글 버전이 아니라 윈도우도 영문 버전으로 깔아서 했을 정도로 특이하게 알리아스는 뭐 계속 버전업이 되더라도 어쨌든 이 저장 디렉토리에 관련된 트리 구조하고 파일명 여기에 한글이 들어가면 불러들여지지도 않고 그 파일 자체가 온전한 데이터라도 열리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안 돼요. 원래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알리아스를 하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경우에는 꼭 지켜야 하는 룰이 있는데 그 룰이 뭐냐면 자, 무조건 기본 저장은 컴퓨터의 D 드라이브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합니다. C 드라이브, 그러니까 물론 이 컴퓨터마다 D 드라이브가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스템 하드 내지는 드라이브 여기에는 데이터를 절대 저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D 내지는 E 그리고 뭐 H 뭐 F 뭐 요런 그 다음에 저장만 전용으로 하는
그 드라이브를 선정을 하고 그 드라이브의 제일 상위 폴더 들어가자마자 그 드라이브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위치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폴더명은 영문으로 알리아스라고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굳이 뭐 알리아스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영문명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에 뭐 예를 들어서 철자라든지 철자면 HSM이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 제 이름인 경우에는 HSM이 될 거예요. 자, 이것처럼 드라이브 저장 공간 전용인 드라이브 여기서 이제 D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할게요. D 드라이브에 바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폴더 명 자체를 영문명으로 작성을 합니다. 무조건 알리아스든 자기 이름의 이니셜이든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영문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문명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이름으로 하는데 HSM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황입니다. 성이 자 황인데 황 쓰고 순민 뒤에 이름을 쓸 때 한 칸을 띄고 그냥 스페이스바를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하고 이름을 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스페이스바 빈 공간 때문에 파일이 안 읽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 이건 이제 파일이에요. 파일명이든 폴더명이든 이렇게 이름에 스페이스가 들어가면 안 돼. 스페이스바가 들어가면. 그래서 전부 다 붙여주시고 굳이 띄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띄어서 써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폴더를 오늘 날짜명으로 한다라고 할 때 2020 0325라고 쓰고 내 이름을 쓸 때 뒤에 H를 바로 쓰질 않고 한 칸을 띄어야겠다 그러면 언더바를 해주세요. 언더바를 쓰고 하이픈 아니에요. 다시도 아니고 하이픈도 아니고 언더바입니다. 언더바 해주고 H 쓰고 언더바 해주고 S 쓰고 언더바하고 M 쓰고 언더바하고 01 뭐 이런 식으로 꼭 띄어써야 한다고 하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띄어쓰기가 아니라 언더바가 꼭 들어가는 띄어쓰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무조건 알리아스만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안 되는 이유 이제 실컷 첫 번째 폴더는 영문으로 작성을 하고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다시 영문으로 폴더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글로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영문 파일을 저장을 하면 이 경로를 따라서 알리아스에서 불러드리면 이 경로에 한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문명을 써놓고 최종적으로 영문 폴더인 경우에도 이 경로 열어내는 중간 경로에 한글 폴더가 있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알리아스로 작업을 하고 저장할 때는 D 드라이브에 알리아스라고 영문명 폴더를 만들고 그 영문명 폴더 안에 영문명으로 된 데이터 파일을 저장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1차적인 방법이에요. 이 1차적인 룰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렇게 다 저장을 했는데, 자, A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컴퓨터가 있고요. C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라는 컴퓨터의 D 드라이브에 있는 알리아스 영문 폴더에서 알리아스 영문 폴더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만들 때 이 알리아스 폴더 안에 있던 뭐 H라는 이미지와 H라는 파일, D라는 뭐 파일, 뭐 이렇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런 구성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0, 1이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얘를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B라는 컴퓨터에 가서 작업을 하려고 USB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또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가 뭐 D예요. 여기도 이제 무조건 D에다 넣어야겠죠. 자, 근데 이 D에 똑같은 알리아스 폴더 아래 얘를 갖다 놨어요. 데이터 01 얘를. 자, 그러면 이 B라는 컴퓨터에서 똑같은 데이터를 USB를 통해서 옮겨서 똑같은 경로에 놨지만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를 만들 때 썼던 H와 D라는 파일이 B라는 컴퓨터에는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B라는 컴퓨터에 열면 이 그림이나 불러들였던 파일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해야 할 때는 이 알리아스 폴더 이 데이터만 갖고 오지 마시고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여기에 경로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폴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만들 때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이 알리아스 폴더 안에다 다 집어 넣으시고 데이터도 거기서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하고 갖고 올 때는 작업한 데이터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작업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최상위 알리아스 폴더 전체를 USB에다 넣고 그 전체를 다시 B라는 컴퓨터의 D 드라이브 같은 위치에다가 알리아스를 넣어놓으면 여기에 있는 하위 폴더들도 다 그 위치에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이 저장된 데이터를 열었을 때 소실 없이 내가 원하는 파일을 그대로 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자, C라는 컴퓨터는 이 D 드라이브 명이 E 드라이브로 돼 있다. E 드라이브로 돼 있다. 그럼 뭔가 얘는 D였고 얘는 E인데 될까?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하드가 바뀌는 거는. 하드 명이 바뀌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 단지 이 드라이브라고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 알리아스 폴더가 바로 이 드라이브의 바로 위치에 있어야지 이 드라이브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A라는 폴더 안에 넣어가지고 그 하위 폴더에 알리아스가 들어갔다.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요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때는 항상 경로를 꼭 기억을 하고 전체 경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메인, 내가 작업하는 메인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파일을 불러오고 저장하고 하는 버릇을 들여야지 이 폴더만 갖고 와서 다른 컴퓨터에서도 문제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닌데 아직 이 수업을 듣는 알리아스 베이직을 듣는 이제 초보 유저분들이 실수를 하거나 이제 처음 이제 다뤄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수할 요소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더 집중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오류가 날 확률을 최대한 배제하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임으로 고안해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알리아스를 이제 다루면서 이게 익숙해지면 굳이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잘 이동하거나 이제 다른 저장 장치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숙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숙달 과정이 있기까지 오류를 줄이고
온전히 알리아스 기초를 닦는데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룰을 만든 거니까 조금 답답하고 좀 어색하더라도 이 방식을 따라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정상 수업을 할 때 파일을 갖고 오거나 학교에서 작업한 것들을 다시 집으로 가거나 개인 컴퓨터로 옮길 때 이런 룰이 몸에 배있지 않으면 실컷 작업한 원래 데이터는 뭐 예를 들어 여기서처럼 A라는 데이터에 남아 있고 그래도 나는 다 갖고 온 줄 알고 USB를 통해서 갖고 왔는데 B라는 개인 컴퓨터 열었더니 원래 작업한 데이터는 안 오고 뭔가 소실되거나 뭔가 에러가 발생된 데이터가 온전하지 않은 파일이 들어있더라. 그래 작업을 그날 못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불상사를 겪을 수가 있으니까 꼭 저장을 하면 이 알리아스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폴더 안에만 저장을 한 다음에 작업한 파일만 갖고 는 게 아니라 이 알리아스 폴더 전체를 갖고 와서 덮어 쓰는 방식으로 파일을 이동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이 점 기억하시고 알리아스는 무조건 영문 폴더에 영문 파일을 적용을 하고 저장하는 경로에는 무조건 영문으로만 폴더가 생성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파일 제출하거나 할 때 꼭 제가 영문으로 언더바 해서 꼭 파일명 기재하는 양식을 공지했던 이유가 요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하나 이제 더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많이 하는데 바탕화면 말 그대로 한글로 되어 있는 폴더입니다. 바탕화면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바탕화면은 D 드라이브가 아니라 C 드라이브에 있는 시스템 하드에 있는 폴더입니다. 절대 C 드라이브, 시스템 하드에는 저장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면 시스템 하드가 만약에 바이러스라든지 에러에 의해서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백업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복구를 한다고 해도 윈도우를 다시 깔거나 덮어쓰기를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덮어쓰기를 할 때 저장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다 날아가게 돼요. 그런데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면 시스템 하드를 아무리 포맷을 하거나 윈도우로 덮어쓰기를 해도 D 드라이브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물론 바이러스가 폴더나 파일에 직접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는 한 D 드라이브가 저장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꼭 이 지금 설명한 방식에 의해서 저장 경로하고 파일명을 영문으로만 기재하고 띄어쓰기를 해서 파일명이나 폴더명을 작성할 때는 언더바를 꼭 넣어서 띄어쓰기 대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화면을 많이 이제 바꿔가면서 쓸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을 이제 볼 때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열면 요런 화면이 뜰 겁니다. 올 윈도우 네 가지 화면이 있을 거예요. 이 화면에서 작동을 하는데 화면을 움직일 때는 Shift Al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쿼터 뷰를 할 때는 자 이렇게 화면을 회전시키면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거를 뷰잉이라고 합니다. 뷰잉 자, 이걸 뷰잉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버튼으로 움직이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위, 아래, 좌우, 가운데 버튼은 이렇게 해서 이걸 무브라고 합니다. 무브, 무빙이라고도 하고 무브라고도 하고요. 자, 요겁니다. 이건 뷰잉, 이거는 무브입니다. 움직임이 틀리죠. 자,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줌잉이 됩니다. 줌아웃, 이 줌아웃, 줌인 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화면을 움직일 때는 Shift와 Alt를 누르고 각 마우스에 있는 그 왼쪽, 중앙, 오른쪽 이 버튼에 따라서 이 쿼터뷰,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자, 이 왼쪽에 있는 탑, 사이드, 백, 내지는 프론트가 되겠죠. 이 뷰는 평면 뷰이기 때문에 Shift R2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금지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러면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무브가 됩니다. 무브. 그리고 오른쪽 버튼은 줌인, 줌아웃이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은 각기 탑, 사이드, 자, 프론트 내지는 백 동일합니다. 이 세 뷰에서는 왼쪽 마우스 버튼 뷰잉만 되지 않습니다. 뷰잉은 무조건 퍼스펙티브 뷰에서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동작을 연습하실 때 보면, 자, 지금은 탑을 움직이든 레프트를 움직이든 백이나 프론트를 움직이든 다 동시에 세 개가 다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죠? 자, 이거는 레이아웃에서 윈도우, 여기가 아니구나. 자, 윈도우 디스플레이에서 윈도우 시닉이라는 부분이 체크가 돼 있으면 이 기능이 돼요. 근데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가 반응을 하지 않죠. 자, 모델링 할 때는 윈도우 디스플레이에서 윈도우 시닉이 체크가 돼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큐브나 그 스피어를 가지고 뭔가 이제 과제를 했을 텐데, 과제를 하다 보면 특히 이 쿼터뷰에서 뭘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사라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체가 아무리 갔는데 어디가 있는지 몰라. 이럴 때는 루겟을 해주면 되는데, 자, 루겟이 되는 방식은, 자, 루겟이 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쿼터뷰에서 있던 물체를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가 물체가 사라졌다. 자, 이렇게 사라졌다. 근데 나머지 창에선 보인다. 이럴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마킹 메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팔레트를 꺼내 놓으시고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픽하고 트랜스폼을 가장 많이 쓸 건데,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 이때 이 세 개 창에서 보이는 부분을 오브젝트로 아무거나 잡고, 그러니까 굳이 오브젝트를 안 잡아도 돼요. 근데 이제 서페이스로 잡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브젝트로 잡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오브젝트로 탑에서 잡았으니까 탑 화면이 활성화가 돼 있겠죠, 화이트로.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자, 이쪽 퍼스펙티브 뷰를 한번 클릭해서 퍼스펙티브 뷰를 활성화를 시키고, 뷰로 들어간 다음에 이 뷰에 보면 루겟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루겟, 이거네요. 루겟. 얘를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없어졌으면, 자, 퍼스펙티브 보이는 데서 물체를 선택하고 내가 볼 화면 체크한 다음에, 자, 루겟을 클릭을 해주면, 또 안 먹네요. 자, 루겟을 클릭해주면 화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약간 이제 오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거는 만약에 이제 루겟도 잘 안 먹는 경우가 생기면 아예 안 보이는 창에서 창을 꺼버리고요.
레이아웃에서 자 여기 보면 뉴 윈도우라고 있습니다. 뉴 윈도우에서 자 이쪽 서류를 열어주면 자 여기를 아예 없애주고 이렇게 없애준 다음에 뉴 윈도우에서 이쪽 서류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자 이런 편집창이 하나 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안 보이는 건 퍼스펙티브죠. 그래서 이때 퍼스펙티브를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고를 해주면 실제 이제 이렇게 딱 보이는 새로운 화면이 작성이 됩니다. 자 이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탑뷰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아무리 루겟을 해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탑뷰를 지워주고 레이아웃에서 뉴 윈도우에서 자 이 서류 아이콘 클릭을 해주고 자 뉴에서 탑이 없어졌으니까 탑을 체크해주고 고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탑뷰인데 샵2라고 돼 있죠. 두 번째 탑뷰란 얘기입니다. 자 요거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화면을 움직이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화면을 가지고 작업을 이제 쭉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자 이 컨트롤 패널 여기 컨트롤 패널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컨트롤 패널에서 하다가 모르고 여기 눌러서 사라졌다. 자 그러면 무조건 윈도우에 들어가면 여기 컨트롤 패널이라고 있죠. 자 얘 누르면 다시 뜹니다. 그리고 팔레트도 여기 누르면 다시 뜨겠죠. 자 그리고 이 조그만 디아고노스틱 쉐이드라는 이 박스가 만약에 사라지면 얘 이렇게 사라졌다 잘못 눌러서 자 그러면 얘는 자 오브젝트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디아고노스틱 쉐이딩을 체크를 해주면 다시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화살표를 누르면 화살표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짧게 진정이 되고 얘는 이제 길게 볼 때 이제 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얘가 화살표가 세로로였으면 세로로 들어가고 가로로 돼 있으면 가로로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토 하이드를 건드려 놓으면 내가 화면을 움직일 때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건들려고 하면 이렇게 되고 화면을 움직이면 다시 들어가고. 자, 이런 기능이 숨어 있는 이유는 알리아스는 전체적으로 화면을 크게 써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작업을 하거나 좀 집중해서 해야 하는 작업 모드면 요런 화면에서 작업을 합니다. 요런 화면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깨끗한 화면에서 그냥 작업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도 자 이렇게 마킹 메뉴에 내가 자주 쓰는 도구들이 항상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다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레프트 화면으로 가서 커브 만들고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업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화면을 갖고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많이 사라지거나 이런 툴들이 사라지면 꼭 윈도우로 들어가서 해당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면 자,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면이 하나 없어졌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런 지금 여기 떠 있는 팔레트 그 다음에 컨트롤 패널이 없어지면 윈도우에 들어가서 팔레트하고 컨트롤 패널 체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조그만 쉐이딩을 걸거나 뭐 하는 이 오브젝트에 관련된 디아고노스틱 쉐이드를 할 때는 오브젝트 디스플레이에서 하단에서 두 번째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화면을 컨트롤하는 거 그런 정도는 이제 뭐 충분히 이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 후에 세 번째 마킹 메뉴 세팅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킹 메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쉬프트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듯이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내가 원하는 이런 메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들은 여기에 다 있는 이런 메뉴들이에요. 뭐 여기에 있는 메뉴도 되고 여기에 있는 메뉴도 되고 다 그 메뉴들을 내가 제일 잘 쓰는 것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 왼쪽 마우스 마킹 메뉴에는 주로 커브나 기초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커브를 다루는 툴들을 많이 놨어요. 커브. 우리가 라인이라고도 하고 커브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다루는 툴들을 많이 집어 넣어놨고요. 그리고 가운데 버튼은 그렇게 만들어진 형태를 움직이거나 회전시키거나 크기를 키우거나 회전시키거나 자르거나 투영하거나 서로 교차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편집하는 툴 위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이제 만든 후에 하는 편집 툴들이 있습니다. 주로 무브가 중요하게 쓰입니다. 무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여기는 이제 선택하고 커브를 만드는 툴들, 선택 툴들이 여기 있어요. 선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기초기 때문에 초보 이제 막 들어온 유저, 초기 유저기 때문에 Shift Alt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 버튼에는 선택하는 툴들을 넣어놓을 거예요. 이번 이 마킹 메뉴 만드는 거. 그래서 선택 툴을 집어넣고 두 번째 중간 마우스 버튼에는 무브 시키는 움직임에 해당되는 툴들을 집어넣을 겁니다. 움직이는 거. 자, 그리고 똑같이 쉬프트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화면과 관계된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어떤 화면을 보는지 퍼스펙티브를 볼 건지 레프트 뷰, 프론트 뷰 뭐 이런 걸 볼 건지 탑뷰, 백뷰를 볼 건지 안 보이게 할 건지 보이게 할 건지 뭐 이런 화면에 관계된 아이콘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느 컴퓨터 알리아스가 깔려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어떤 컴퓨터로 들어가든지 내가 만든 세팅 값으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해서 내가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리아스를 오래 하다 보면 내가 10년을 예를 들어 10년 동안 알리아스를 했다. 자, 근데 또 다른 사람도 뭐 한 10년 이상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10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실력이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취향이나 성격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10년을 한 여기서 A라는 사람의 알리아스 프로그램을 열고 하면 전 알리아스를 못 할 거예요, 아마. 왜? 세팅값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알리아스를 잘하더라도 내 세팅값 환경에서 그 사람이 알리아스를 하면 아마 잘 원활하게 작업을 하진 못할 거예요. 이유는 이 알리아스 모델링이라는 이 프로그램 특성도 있지만 이 자동차 모델링을 할 때는 성향, 이 만드는 사람의 성향이나 그런 성격, 그런 만드는 버릇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최적화로 시켜주기 위해서 알리아스 프로그램 내에는 그런 유저에 맞게 커스터밍이 되는 메뉴 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마킹 메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리아스를 한다면 무조건 이 마킹 메뉴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앞으로 더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일 첫 번째 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세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셔 가지고요. 인터페이스를 눌러 주시면 자, 프리퍼런스 인터페이스를 꾹 눌러 주시면 자, 여기에 마킹 메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킹 메뉴를 누르지 마시고 자, 여기 똑같이 서류 아이콘이 있는 부분 마킹 메뉴에 서류 아이콘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잠시만요.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는 좀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마킹 메뉴가 이제 이렇게 뜹니다. 이게 마킹 메뉴 이제 그 편집 창인데,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면 이제 저장을 하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다시 불러들이기를 하거나 하면 이걸 리플레이스를 누르면 되는 거고요. 자, 마우스 모드에서는 자, 쇼 아이콘 쇼 텍스트만 보이겠냐, 아이콘만 보이냐, 텍스트하고 아이콘.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이콘하고 텍스트가 같이 있죠. 아이콘 텍스트. 자, 근데 여기서 모드에서 쇼 아이콘만 하면 아이콘만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텍스트 하면 글씨만 떠요. 저는 요걸 가장 좋아합니다. 요거.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아까 보여줬던 게 요거죠. 이렇게. 뭐 이거 글씨만 보이는 거나 뭐 거의 똑같은데. 자, 요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쇼 모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셀렉트 셰리프는 레프트, 그러니까 왼쪽 마우스 버튼, 가운데 버튼, 오른쪽 버튼 이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오른쪽 버튼이니까 화면에 관계된 것들만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레프트 마우스 버튼 세팅이라고 해놓고요. 자, 왼쪽 마우스 버튼을 이제 이걸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선택 툴이라고 했죠. 선택 툴. 자, 선택 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제 세팅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 세팅 값이 아니라 다른 세팅 값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세팅 값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썼던 좀 뭔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연습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할 테니까 잘 보고,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고, 꼭 이 마킹 메뉴를 만들어서 이제 2주차 때부터는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킹 메뉴 내에 있는 아이콘들을 여기 쓰레기통 보이죠? 이렇게 지우거나 할 때는, 이동을 시키거나 지우거나 할 때는 무조건 가운데 버튼으로, 왼쪽 마우스나 오른쪽 버튼만 누르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가운데 버튼으로만 누르면 이렇게 누르는 아이콘의 이름이 뜨죠. 이렇게. 자, 이때 가운데 버튼 Nothing은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들이 처음 이걸 열어도 아마 기본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Nothing은 지우지 마시고, 자, 에디트 넣어주시고 다 버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새로 늘 공간이 필요하겠죠. 다 버려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운데 있는 거 다, 여기 있는 아이콘은 다 버려주세요. Nothing만 빼고 얘만 빼고 다 버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선택을 하는 툴을 먼저 넣을 거예요. 선택 툴은 팔레트의 픽에 있는 오브젝트를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하고 그대로 드래그를 하세요. 이렇게. 자, 그럼 들어왔죠. 자, 그리고 여기 컴포트라고 있는데 컴포트를 누를 때는 2번 클릭하세요. 2번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떠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커브만 체크를 해놓고 나머지는 다 꺼줍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꺼주세요. 그리고 고를 하세요. 자, 그럼 빨간색이 됐죠? 그럼 이때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그대로 갖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2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픽 컴포트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요거 확인 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2번째 갖고 올 때는 다시 2번 클릭해서 커브를 지우고 서페이스를 체크한 다음에 올, 서페이스 올을 체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고를 한 다음에 얘를 갖고 와서 집어드세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에디트라고 돼 있죠? 에디트. 자, 에디트도 가운데 버튼 눌러서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COS라고 돼 있는데 얘 노란 화살표가 있죠? 이런 거는 꼭 누르면 이렇게 떠져요. 그러면 여기 있는 COS라고 하는 애를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해서 바꿉니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CV라고 돼 있는데 이 CV도 꼭 눌러서 보면 이 가운데 있는 거 CV라고 돼 있죠? 얘를 바꿉니다. 여러분한테 왜 꼭 눌러서 갖고라고 하냐? 이 상태로 그냥 갖고게 되면 자, 여기 노란 화살표 있죠? 근데 얘는 없죠. 노란 화살표 누르면 자, 여기서 노란 화살표 CV 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서 또 클릭하고 또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 픽 컴포트, 픽 오브젝트, 픽 에디트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노란 화살표가 있거나 이렇게 두 번 클릭해서 해오는 것들은 꼭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갖고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얘는 필요 없는 애니까 집어 넣어주고요. 자, 요렇게 이렇게 6개를 여기다 집어 넣어주세요. 여기 6개. 자, 그리고 자, 미들로 가도 나머지 다 지우세요. 이거 다 지우세요. 무브만 남겨놓으시고 다 지우세요. 무브만 남겨놓으시고 무브만 남겨놓고 다 지운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툴을 정리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선택된 걸 움직이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무브는 여기 들어있죠. 자, 로테이트. 자, 여기서도 그대로 가운데 버튼을 가지고 이대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로테이트. 그다음에 스케일도 그대로 가운데 버튼으로. 자, 그 다음에 논 스케일은 하지 않으셔도 이건 아직 연습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얘는 자, 스케일. 그 다음에 이 피봇 있죠? 피봇 노란색 화살표 있죠? 꾹 눌러주세요. 자, 요거를 셋 피봇이라고 합니다. 셋 피봇 가운데 버튼. 그리고 가지고 꾹 누르고 자, 여기에 센터 피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센터 피봇. 자, 요거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5개. 요거 이렇게 저장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로 가서 라이트 버튼에서도 다 버려주시고요. 다 버려주세요. 다 버려주시고 자, 여기서 뭐 비저블, 인비저블 다 버려도 되는데 어쨌든 비저블 가운데다 놔주기. 근데 이 비저블은 여기 없어요. 이 비저블 이 화면에 관계된 애들은 여기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자, 오브젝트 디스플레이를 열어보면 여기 비저블, 인비저블 있죠. 자, 여기도 가운데 버튼을 자, 이렇게 버렸죠. 얘도 버려요. 이렇게 다 버렸다고 치고 자,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인비저블 비저블을 같이 가운데 버튼 눌러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도 인비저블 여기다 집어 넣어주시고요. 들어오죠? 자, 그리고 여기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서 레이아웃 퍼스펙티브 똑같이 가운데 버튼으로 자, 레이아웃 프론트 여기는 프론트나 백이나 이거는 취향에 맞게 어느 걸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는 빼고 레프트만 갖고 옵니다. 레프트. 모델링에서는 라이트를 쓰지 않습니다. 자동차 모델링에서는 레프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레프트.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탑을 갖고 오면 되겠죠. 탑은 뭐 여기 들어있나? 탑은 여기 아래에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올 때 가장 중요한 거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화면 없앤 거 이게 복원할 때 필요하다고 했죠. 자, 루겟 여기구나. 루겟 이거 꼭 여기다 갖다 놔주세요. 자, 이렇게 루겟 꼭 갖다 놔주세요. 루겟.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다 이제 들어왔죠. 그러면 라이트 오른쪽 버튼, 가운데 버튼, 레프트 버튼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세이브를 해줍니다.
쉐리프 옵션에서 세이브 쉐리프 셋 해주면 이제 어디에 저장하냐면 자 이렇게 그냥 바로 이 창이 떠요. 유저 프리퍼런스 2019 슐브즈 폴더 아래 모델링 마킹 메뉴 안에 떠요. 그럼 여기에다가 오늘 날짜하고 그리고 언더바 그리고 자기 이건 뭐 개인이 쓰는 거니까 그냥 영문명 그리고 오늘 처음 만든 거니까 01 뭐 이렇게 붙여 넣어서 저장을 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되면 자 그러면 이 저장된 거를 이제 어디에 갖고 있어야 하냐 자 이렇게 저장이 되면 이 알리아스가 깔려 있는 이 지금 저장한 이 세팅 값은 현재 지금 이 알리아스가 돌고 있는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이 세팅 값이 마킹 메뉴. 자 그러면 학교에도 있고 집에서도 개인용 컴퓨터를 써야 한다 라고 할 때 이 세팅 값을 USB에다 저장을 하면 됩니다. USB. 자 학교에서 C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C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이 세팅 값을 제일 쉽게 USB에다 집어 넣는 방법은 자 여기서 똑같이 마킹 메뉴로 들어가서 프리퍼런스에서 마킹 메뉴로 들어가서 자 아까랑 똑같죠. 여기서는 세이브가 아니라 리플레이스 쉐프 셋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아까 저장된 파일이 있죠. 자 그 파일이 있는데 자 파일명이 똑같은데 뒤가 ppf로 돼서 1KB라고 되어 있고 01하고 SCM으로 되어 있고 19KB라고 되어 있죠. 자 실제 세팅 값은 얘입니다. 얘를 그냥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그냥 닫으세요. 얘는 자 그리고 자 컴퓨터로 들어가서 자 여기에 이제 USB가 이제 이동식 디스크가 떠 있겠죠. 이거를 그냥 여기를 그냥 그 USB라고 하면 여기가 USB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서 여기 USB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이 드라이브에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USB라고 지금 USB가 제 컴퓨터에 안 꽂아 있으니까 이걸 USB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가져갔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집에 온 거예요. 이제 집에 왔으면 이 USB에 있는 예를 들면 분명히 이걸 그냥 USB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래 알리아스에는 세팅 값이 없어. 얘는 이 세팅 값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자 와서 USB를 꽂고 USB에 있는 이 세팅 값을 컨트롤 저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집에 와 있는 컴퓨터 개인 컴퓨터 알리아스를 켜고 똑같이 인터페이스 마킹 메뉴를 누른 다음에 자 마킹 메뉴 여기 되면 자 여기서 다시 리플레이스로 들어가세요. 그럼 여기에는 없겠죠. 원래 이렇게 하면 이제 개인용 컴퓨터에 와 있으니까 없겠죠. 그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있으니까 덮어쓰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바로 열지 마시고 껐다가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는 리플레이스를 하고 여기서 불러들인 거 누르고 열기를 하면 이제 학교에 있는 세팅 값이 이제 집에 있는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에 세팅 값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세 번째로 알려드리는 마킹 메뉴 세팅 값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 이제 또 똑같아요. 이번 주 한 주 또 과제 연습을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아마 이제 이 큐브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큐브를 가지고 뭘 만들었을 텐데 자,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형상들은 아마 요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것들은 요렇게 이제 만들어졌을 텐데 자, 요거를 가지고 뭐 움직이라고 하니까 선택하고 컨트롤 CV 복사해서 무브해서 옆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화면 보고 최대한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알려드릴 거 오늘 그 네 번째 피봇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자 요거 말했던 거 우리 세팅값 만들 때 이 피봇이라고 했죠. 얘를 얘기하는 건데 얘를 set pivot이라고 합니다. set pivot. 이 set pivot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이 set pivot은 모든 물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알리아스에서 만드는 모든 물체는 이 pivot이라는 게 들어 있는데 이 pivot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그 물체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보면 회전을 하는데 지금 초록색 점을 기준으로 큐브가 돌고 있죠? 그죠? 중심이니까 이 초록색 점은 안 움직이겠죠. 중심이니까 나머지 부분 움직이는데 자 그렇죠?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움직이면 자 여기서 이제 얘를 이쪽 마크에다 붙여볼 건데 자 이렇게 하니까 이 모서리에 피봇 중심을 기준으로 모서리에 갖다 붙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셋 피봇을 이용을 하면 자 이렇게 그럼 피봇이 여기를 꼭지점으로 옮겨갔죠. 자 그러면 무브에서 하면 자 이렇게 완전히 겹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자 여기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알리아스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물체는 피봇을 기준으로 움직임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시작과 끝, 컴퓨터는 시작과 끝이죠. 그러면 움직이는 것도 시작점과 끝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움직이는 점이 이 피봇에서 기인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et pivot이라는 건데 이 피봇을 새로 세팅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아이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다 움직였는데 얘는 이제 피봇을 원래대로면 이 가운데 가 있죠. 자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자 얘는 피봇이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원래대로 중심으로 보내야 할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피봇이 허공에 있는 건데 어떻게 중심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꾹 눌렀을 때 set pivot, 센터 피봇이라고 하는 얘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 자 다시 가운데로 다 이동을 했죠. 자 이겁니다. 이 센터 피봇은 이렇게 셋 피봇을 통해서 여러 군데로 이동했던 피봇을 원래 그 물체의 중심 위치로 갖다 놓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세팅 값이 만들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팅 값을 이용을 하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세팅 값을 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어떤 기능, 이건 기능이 아니고 이제 단축키인데 어떻게 이제 얘가 쓰이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오브젝트로 선택하면 이제 지금 센터 피봇에 있죠. 이 상태에서 무브 명령을 해주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르세요. 그냥 Alt만. 자, 오브젝트로 물체 선택하고 Move 명령어를 해준 다음에 Alt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 그리고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그리드의 교차점에만 얘가 이동해서 딱딱 자석처럼 붙게 됩니다. 자, 이거를 스냅 기능이라고 합니다. 스냅. 자, Alt를 눌렀을 때 이런 기능이 생겨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물체가, 다른 물체가 있죠. 자, 물체마다 다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아이소팜 내지는 프레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 프레임이 있는데, 이 프레임에 아까처럼 붙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똑같이 move 명령어를 준 상태에서, 자, 이 마킹 메뉴 쓸 때는 쉬프트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눌러야지 마킹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move 명령어, 가운데 버튼이죠. move 명령어를 준 다음에 Shift Alt를 동시에 누르고, Shift와 Alt를 동시에 누르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내가 옮기고자 하는 프레임에 클릭을, 죄송해요. 이 화면이, 저도 이거 하다 헷갈렸네. 자, move 명령어를 주고, 자, 컨트롤하고 Alt를 눌러가지고,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에 프레임에 대고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드래그. 클릭하고 뛰면 안 돼요. 클릭을 하고 계속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이래야지만 끝까지 딱 꼭지점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것도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손의 습관. 왜냐면 키를 벌써 두 개를 동시에 눌렀다 뗐다 하면서 오른쪽 손은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이걸 계속 번갈아 가면서 피아노 치듯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부터 계속 연습을 해보라고 한 게 이런 이유예요. 알리아스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도 움직여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손가락을, 그것도 양손을 각기 다르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걸 매일 30분씩이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 오프라인 강의, 실제 정상 강의를 하러 갔을 때 벌써 시간이 한 달이 지나가잖아요. 한 달 후에 봤을 때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때는 진짜 어려워져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것 때문에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연습할 내용은, 자, 이렇게 화면 Shift Alt 누르고 마우스 버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화면을 조절하는 방법하고,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Move 명령어를 주고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물체의 위치에 갖다 붙여서 위치값을 시키는 거하고, 똑같이 Move 명령어를 주고 Move 명령어를 준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그리드를 따라서 움직이는 연습을 시키는 거. 요게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연습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까지는 그냥 이 무브를 해서 근사치 값으로 그 위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자, 이 가운데 있는 피봇 값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치면 피봇 값을 이용해서, 그리고 마킹 메뉴를 이용하는 거죠. 자, 마킹 메뉴에서 Shift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Shif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 피봇, 셋 피봇이죠. 셋 피봇 하고, 내가 이 모서리를 이 모서리에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피봇을 이 모서리에 움직여야겠죠. 자, 그러니까 Shif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셋 피봇을 선택해주고, 그리고 컨트롤 Alt를 누르고 내가 이 피봇을 여기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컨트롤 Alt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끝까지 밀어서 위치를 한 다음에 다시 무브 명령어를 주고 쉬프트 컨트롤 가운데 버튼 눌러서 무브 명령어를 준 다음에 다시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여기에 보내려고 하니까 이 선을 눌러서 가든 이 선을 눌러서 오든 이 선을 눌러서 오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컨트롤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해서 이쪽에 위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다이아몬드의 꼭지점으로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도 오브젝트로 선택하고 셋 피봇 컨트롤 쉬프트 가운데 버튼 쉬프트 해서 셋 피봇 해주고 컨트롤 알트 누르고 피봇 움직여주고 무브 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알트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이 꼭지점에 보낼 때 여기를 누르거나 여기를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면 자, 요런 방식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요 방식은 이렇게만 되냐? 자, 이 상태에서 한 단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피봇 명령어를 주고 컨트롤 쉬프트 가운데 버튼 피봇 명령어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아래로 보낸 다음에 무브 명령어 컨트롤 쉬프트 무브 가운데 버튼이죠. 무브 해주고 다시 컨트롤 알트 누르고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면 자 이렇게 한 단계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올리려면 얘 두 개를 올리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방법이 있겠죠. 얘를 똑같이 피봇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올리면 얘는 다시 똑같은 높이가 돼버리죠. 그럼 두 번 또 해야죠.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올리고 싶은 물체가 동일하게 두 개다. 그러면 오브젝트로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피봇이 두 개가 있죠. 이때 똑같아요. 컨트롤 쉬프트 가운데 버튼 눌러서 셋 피봇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똑같이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여기 있던 피봇도 다 동시에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가 다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자, 이 상태에서 무브 명령어 컨트롤 쉬프트 무브 명령어 가운데 버튼 눌러서 해주고 다시 컨트롤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내가 올리려고 하는 위치에 선 프레임을 대고 클릭하고 그대로 드래그 하면 동시에 움직여지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것만 잡으면 피봇이 여기 있죠. 자 그럼 아까 말했죠. 이 피봇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센터 피봇을 해주면 바로 돌아오거나 셋 피봇을 해서 내가 다시 원하는 위치에 컨트롤 알트를 눌러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이 이번 주차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형상을 만들면 돼요. 그게 이번 두 번째 주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큐브를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뭐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뭔가 잘못 만들어졌다. 이럴 때 삭제할 때는 오브젝트로 선택을 해주고 키보드에 있는 델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진짜 지울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그러면 그때 yes 눌러주면 이게 지워지겠죠. 자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번 주 과제는 이제 큐브나 뭐 이런 서클이든 스피어든 뭔가 이제 이 오브젝트로 나타내는 이 형상을 하나 띄워놓고 그 형상을 가지고 이제 피봇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서 저장한 다음에 다시 구글 클래스룸에 업데이트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레프트에서 저도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트. 자, 여기서 회전, 로테이트가 회전이에요. 그러면 이 회전을 이용해서 가운데 버튼을, 여기는 레프트니까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자, 무브에서 알트 누르고, 무브 명령어 한 다음에 알트 누르고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얘가 제일 제대로 로테이션이 됐는지를, 자, 중심축으로 이렇게 보고, 자,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컨트롤 CV,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무브에서 이렇게 붙이고요. 컨트롤 CV, 컨트롤 CV,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더 이상 못 가죠. 그러면 똑같이 피봇을 내가 원하는 쪽에다 움직여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밀어 놓고, 자, 여기서도 피봇이 움직여야 하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CV에서 다시 얘를 요 가운데다 만들어 놓고요. 컨트롤 CV, 이쪽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뭐 이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도 피봇을 다시 바꿔주고, 자, 피봇을 바꿀 때는 항상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가운데 버튼 눌러서 피봇, 셋 피봇 선택해서 컨트롤 알트 눌러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원하는 위치 잡아서 드래그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위에다가 가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컨트롤 CV, 컨트롤 CV, 맞나요? 이렇게,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컨트롤 CV, 컨트롤 CV. 자, 여기서도 다시 피봇 뒤로, 피봇을 이제 이쪽에 옮겨 놓고, 자, 이렇게 컨트롤 CV. 여기 딱 안 맞네요.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이거 조금씩 이제 각도만 지정을 해주면 좀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보면, 이제 이게 평면에서 레프트 뷰에서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붙였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엉망이 됐을 거예요. 이제 쿼터로 가면,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도 뭐 멋있긴, 의외로 멋있긴 한데, 자, 이 방법에서, 자, 여기는 뭐 다 맞아 있는 것 같고, 자, 똑같이, 자, 이 상태에서 여기로 옮겨주는 거죠. 이렇게. 자, 항상 할 때는 오브젝트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다 이제 평행을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트도 만들어 봐도 되고요. 뭐 이걸 더 정면에만 이렇게 해서 얘를 자 여기서는 이제 눈대중으로 위치값을 일치를 시켜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춘 다음에 피봇을 이용해서 딱딱딱 맞춰주면 뭐 가장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뭐 이거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스피어를 이용해서 스피어도 마찬가지로 피봇을 이용해서 Shift 컨트롤 가운데 버튼 피봇 컨트롤 알트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하면 이렇게 십자가 있는 데는 딱 멈출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대고 컨트롤 CV 복사 자 이렇게 붙이면 뭐 얘네들도 다 이렇게 붙겠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가지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스케일로 늘려도 되고요. 자 스케일도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크기만 조절을 해도 되니까 지금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마우스하고 키보드 얘를 얼마만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왼손은 Shift,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바까지 4개 키를 동시에 2개, 3개를 누르는 연습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Shift, 알트, 컨트롤, 알트, Shift, 컨트롤, 뭐 컨트롤, Shift, 뭐 하여튼 이렇게 누르는 연습하고 마우스 버튼에서 항상 왼쪽, 가운데, 오른쪽,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눌러줄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형상이나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다가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걸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 그걸 그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그거를 주입을 하시고 오늘은 피봇 움직이는 거 하나만 더 추가가 된 거니까 아마 지금 이거 일주일 동안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아마 이거를 딱 붙이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붙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피봇 움직이는 거를 알려드린 거니까 이 피봇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피봇을 잘 갖다 놓고 자 이렇게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얘를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게 이제 이 피봇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피봇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편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건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기능을 스냅 기능이라고 합니다. 스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항상 컨트롤 알트 이거를 꼭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이번 주도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후에 4월 20일 정도가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정상 강의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알리아스를 처음 배웠을 때 이게 안 돼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어려워서 안 된다기보다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낯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시쳇말로 피아노 한 번도 안 쳐봤는데 가자마자 피아노로 막 멋진 곡을 연주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피아노도 가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건반을 이게 어떤 건지 알고 치게 연습을 시키듯이 이 알리아스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요. 그 아이콘 뭐 몇 개, 기능 키들 몇 개만 알면 충분히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그 키, 단축키나 이런 숨은 핫키 같은 거를 외워서
마치 내가 피아노를 치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걸 연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렵거나 좀뭐 복잡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단순한 키 몇 개를 먼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서 자기가 이 알리아스를 지금 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제 좀 걱정이 돼서 말이 길어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줘야 하는데 얼굴을 보지 않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시기다 보니까 좀 그게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건 연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젓가락하고 젓가락질을 잘 못하면 맛있는 밥찬을 못 먹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젓가락질을 연습하는 것처럼 키보드하고 마우스에 이제 단축키를 외우는 거니까 조금 지루하고 좀 어렵더라도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어,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주제로 어떤 형태도 괜찮으니까 큐브나 스피어, 뭐 실린더 등을 이용해서 피보점을 어느 위치에 놓고 만드느냐로 해서 피팅을 정확하게 딱 붙여서 하는 무빙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그 데이터를 잘 저장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업데이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강의 듣고 이제 연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